시간에 좀 조세 총론이다 보니까 좀 설명을 좀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세 총론에 대해서 부동산 관련 조세 분류를 좀 통해서 보고 또 우리 이제 지방세인 취득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그 8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관련 조세 분류가 있죠. 8페이지. 이제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들이 여러 개 있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관련되는 조세 그리고 양도할 때 어떤 세금들이 관련되는지 이러한 부동산 관련해서 조세 분류로서 학계론으로도 출제되기도 하고 우리 부동산 세법으로 출제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알고 있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통상 우리가 토지나 건축물을 부동산이죠. 그럼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이제 통상 우리가 이제 취득세로 내게 되죠. 그리고 취득세에다 따라붙죠. 두 가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취득세에다 따라붙어요. 그리고 취득 계약서 쓸 때 인지세 있잖아요. 인지세. 그래서 통상 여러분이 부동산을 취득해서 소유권에 대해서 등기를 치게 됩니다. 물론 등기 안 쳐도 취득해서 등기를 안 치더라도 무조건 사실상 취득되면 취득세 낸다. 취득세 두 개가 함께 따라온다.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그리고 취득계약서에 따른 인지세가 있게 된다. 인지세.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로 취득하면 취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걸 취득세 면세점이라고 그래. 그러면 취득세가 면세점에 해당되는 그런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로 내지 않아요. 그러면 취득세 면세 받았으니까 그때는 등록면허세로 냅니다. 등록면허세도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다. 그래서 부동산 취득할 때 통상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별세, 인지세 여기다가 뭣도 등록면허세도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다. 그리고 참고로 상속세도 상속으로 부동산 취득할 때 상속세도 취득과 관련된다. 그 다음에 증여로 부동산 취득하면 증여세도 취득과 관련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부가가치세도 취득과 관련된다. 그래서 요 분홍인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부자로 농사지는 사람인, 분홍인, 부자로 농사지는 사람인, 분홍인 취득과 관련된다라는 것. 취득세 등록면허세 알잖아요. 그리고 이제 분홍인, 부자로 농사지는 사람인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상속세, 증여세도 취득과 관련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보유하면 여러 개 세금이다라고 하시면 돼요. 많다. 인지세는 해당이 없다 하는 것만 하면 돼. 인지세는 해당이 없다. 그래서 부동산 보유할 때 여러 개 세금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양도할 때는 통상 우리가 양도소득세인데 양도할 때 이 소득세 세금에 그 사람 개인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그 사람 개인은 지방소득세를 내야 돼. 지방소득세. 항상 요 소득세가 있으면 그에 대한 뭣도 있다? 지방소득세가 있다. 지방소득세. 우리가 이제 보유할 때 임대 상태로 보유하면 임대에 따른 소득을 사업소득이라고 그래. 그러면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로 냅니다. 그러면 종합소득세, 그러면 종합소득세 내는 사람은 뭣도 내야 될까? 지방소득세도 내야 돼. 종합소득세를 내는 그 사람 개인은 뭣도 낸다? 지방소득세도 내야 돼. 그래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이거. 지방소득세는 뒤에 소득세 써진 거 이렇게. 소득세 써진 것은 보유와 양도할 때만 해당되지 절대 취득이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8회 때 좀 어렵게 낼 때 출제된 적이 있어. 다음 중 부동산 취득과 관련되는 조세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 나와. 취득과 관련되는 세금이 해당되지 아니한 것 나오면 무조건요. 지방소득세가 답이에요. 소득세 써진 것은 어디에만 들어간다? 보유와 양도에. 지방소득세 어디만 들어가? 보유와 양도에만 들어가고 절대 취득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 지방소득세로 내기도 하고 개인지방소득세 내기도 해요. 법인은 법인세를 내야 돼. 그러면 법인 지방소득세를 함께 내야 되고 개인은 소득세를 내야 돼. 그러면 그 소득세에 대한 그 사람 개인은 지방소득세를 내야 돼. 그래서 지방소득세는 법인이 내는 법인 지방소득세, 개인이 내는 개인 지방소득세로. 근데 법인이 내는 법인 지방소득세는 우리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꼭 개인이 부담하는 지방소득세. 자, 결론 짓겠습니다. 이거 개인 지방소득세 또는 그냥 지방소득세란 말 주기도 해요.
지방소득세는 절대 부동산 취득에는 해당 대상이 없다. 보유와 양도에만 해당이 된다는 것. 자, 그 다음에 양도할 때도 분홍인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분홍인. 근데 보유할 때는 분홍까지만 돼. 인자 들어가면 안 돼. 자, 취득할 때 분홍인. 보유할 때는 분홍 그래야 돼. 인자 들어가면 안 돼. 양도할 때도 분홍인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 분홍, 부자로 농사, 분홍. 이 두 개 분홍은 부동산 취득할 때, 보유할 때, 양도할 때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분홍은 부동산 취득, 부동산 보유, 부동산 양도할 때 세 군데 다 들어간다. 자, 취득할 때 분홍인, 보유할 때는 분홍, 인지세 빠진다. 그 다음에 양도할 때 분홍인 들어가네. 그 다음에 요 지방소득세는 꼭 취득은 해당 사항이 없다. 보유와 양도 해당이 된다. 뭐 이 정도만 알면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를 풀어보죠. 자, 문제 8번. 부동산을 양도라고 했어요. 양도할 때, 양도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을 요 주어진 6개 자료 안에서만 찾아야 돼요. 양도와 관련되는 거. 부동산 양도할 때 당연히 리을 양도소득세 해당되겠네요. 양도 관련되는 거.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도 보유 양도에 들어가죠. 개인지방소득세 보유하고 양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지방소득세는 당연히 양도에 해당이 되네요. 보유와 양도니까. 그 다음에 인지세, 분홍인 들어가죠? 인지세, 분홍인, 분홍, 농어촌특별세도 들어가고, 농어촌특별세, 분홍인, 그죠? 농어촌특별세, 인지세 들어가죠? 양도할 때, 그죠? 그러면 여기서 양도와 관련되는 세금은 4개가 되겠네요. 예, 그 분홍인 할 때 농인, 예? 농어촌특별세, 인지세, 오케이? 그 다음에 당연히 양도수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보유와 양도. 그래서 니은, 리을, 미음, 비읍. 니은, 리을, 미음, 비읍. 3번이 정답이죠? 3번이. 자, 그리고 혹시라도 여기서 보유와 관련된 세금, 보유로만 냈다면, 보유로 내게 되면 이것만 해당됩니다. 좀 빨간색으로 할게요. 보유와 관련된. 보유로 내면 재산세, 보유. 그 다음에 농어촌특별세, 취득, 보유, 양도 세 군데 다 관련되지? 이 농어촌특별세는 취득도 들어가고, 보유도 들어가고, 양도도 들어가지 않나요? 분홍? 그러니까 농어촌특별세 보유에도 관련되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보유할 때 되죠. 보유.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그러면 여기서 보유와 관련된 조세를 모두 골라라. 그러면 보유단계, 부동산 보유단계 그러면 기억재산세, 니은 농어촌특별세, 디귿 종합부동산세, 비읍 개인지방소득세. 보유와 관련되는 세금은 재산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개인지방소득세. 됐나요? 예. 그러니까 두 문제 풀었습니다. 이거 한 문제 갖고 취득 단계, 보유 단계 다 풀었어요. 예. 이렇게 문제를 여러분들 하시면 돼요. 보유 단계라고 써놓고 보유 단계 그러면 보유 단계 그러면 여기서는 기억 재산세, 니은 농어촌특별세, 디귿 종합부동산세, 비읍 개인지방소득세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됐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로 갑니다. 다음 문제로. 이제 오늘 9번은 종합적인 문제예요. 항상 여러분들 신고기한을 물어봐요. 법률에서 정한 신고기한이 뭐 취득세 같은 경우는 매매 등으로 취득하면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가 신고기한이 되죠. 뭐 상속으로 취득하면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 날짜에서 6개월 이내. 생각납니까? 예. 등록미혼세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이게 이제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는 부동산 토지금을 예정신고는 뭐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날짜에서 2개월 이내에, 그죠? 물론 부담보증에는 3개월 이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5월달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다 알고 있죠? 자, 틀린 것 그랬습니다. 재산세는 납기라고 나와요. 납기. 자, 1항 부동산 등을 취득했네. 동그라미나 부동산 등을 취득했다. 그러면 법정신고 납부기한 이내에, 이내에 우리가 등기나 등록을 하게 됩니다. 공무에 등기 등록을 하려는 경우요. 그러면 이 취득세예요. 취득세는 이렇게 등기 등록을 하려고 할 때는 등기 등록 신청서를 등기 등록 관세 접수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돼. 취득세. 자, 원래는 우리가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가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이요.
매매 등은 취득 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근데 취득 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법정 신고 기한이 60일이죠. 그럼 60일 이내에 그래 등기 등록을 내가 하게 된다면 등기 등록 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접수된 날까지 취득세가 신고 납부가 돼줘야 돼. 이거 맞아요. 작년에 33회 때요. 진짜 33회 기출지문에 취득세 문제 옳은 것 해가지고 이게 옳은 거였어요. 꼭 신고 납부 기한 이내 등기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등록 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접수할 때까지. 동그라미 2항은 부동산 등기요. 부동산 등기 신고 기한은 등기 등록을 하기 전이요. 전자로만 꼭 들어가야 돼. 하기 전. 자, 여기서 등기 등록 하기 전이라는 것은 등록 신청서 접수일을 말해요. 등록 신청서 접수일까지. 앞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뭐 저당권 등기, 전세권 등기 친다 그러면 등기 신청서 접수잖아요. 등록관청에 등기 신청 접수죠. 이날까지 등록면허세가 신고 납부가 돼야 돼. 신고 납부. 등록을 하기 전까지라고 그래요. 또는 3항 부담부증여라고 돼 있네. 부담부증여에서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죠. 그러면 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 예정신고, 양도로 보는 부분,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그 달의 말일에서 몇 개월 이내죠? 3개월 이내. 부담부증여는 그 달의 말일에서 3개월 이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이 원래는 부담부증여가 아닌 일반적인 토지나 건물의 부동산의 양도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서 2개월 이내란 말이야. 근데 양도로 보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그 양도로 보는 부분에 부담부증여는 달의 말일에서 3개월 이내입니다. 여기 한 문제 나와요. 반드시 나옵니다. 동그라미 4번 지문이죠. 자,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기.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로 돌아왔어요. 이제 재산세로. 재산세,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건축물은 7월달, 토지는 9월달. 상가라면 맞아. 주택이 아니라 상가라면 맞아요. 상가는 건축물은 7월달에 되고 토지 재산세는 9월달에 돼. 그러나 주택은 원칙은 주택의 재산세는 2분의 1씩 나눠서 내야 되죠. 주택의 재산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7월 16일에서 7월 30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9월 16일에서 9월 30일까지. 다만 단서가 있죠. 외외로 20만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라면 7월 16일에서 7월 31일까지 일시에 그래요. 일시에 부과할 수 있다. 일시에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거죠. 일시에 20만 원 이하. 자, 결론. 주택의 재산세는 2분의 1의 금액에 대해서는 7월 달에 내요. 7월 16일에서 7월 31일. 나머지 2분의 1에 대해서는 9월 16일에서 9월 30일이에요.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만 7월 16일에서 7월 31일까지 일시에 부과할 수 있다. 한꺼번에 있다. 꼭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20만 원 이하. 20만 원 이하도 좀 아셔야 돼요. 10만 원 이하로 틀게 내버리니까. 그러면 주택의 재산세가 20만 원 초과되면 무조건 2분의 1씩 나눠서 내야 되고 20만 원 이하가 될 때만 조례로 정해가지고 7월 달에도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자, 이번 시험에 무조건 요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기 이번에 이걸 내기로 나하고 약속해 놨어요. 꼭 요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기 반드시 하셔야 된다. 2분의 1씩 7월 달 9월 달 20만 원 이하가 되면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근데 주택이 아니라 여기가 상가라는 부동산으로 나와. 상가나 공장 등 부동산으로 나오면 맞아. 상가나 공장 등 부동산의 경우는 건축물의 재산세는 7월 달에 되고 그 상가 등의 밑에 토지에 대해서는 9월 달에 되고, 그죠? 이 상가나 일반 공장이나 이런 것들은 건축물과 토지분을 따로따로 냅니다. 근데 주택은 한꺼번에 계산해서 2분의 1씩 이렇게. 4번이 정답이 되겠네. 그 다음에 또 5번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올해 이제 납부기간이라고 그래. 종합부동산세는 당해년도라고 그래. 올해 다음 연도 가면 안 돼. 올해 당해년도 12월 1일 날짜에서 12월 15일까지가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간입니다. 12월 1일에서 12월 15일이에요. 근데 신고 납부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어. 그러면 언제까지 신고해 줘야 된다? 당해년도 12월 15일까지 신고해 줘야 돼. 신고 납부 방식으로 하게 되면 언제까지 신고 기한이 된다? 당해년도 12월 언제까지? 15일까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4번만 틀렸습니다. 이 문제 꼭 알아둘 문제예요. 알아둘 문제.
자, 그리고 문제 10번. 요즘은 문제 10번처럼 종합적으로 문제를 냅니다. 문제 참 좋은 문제예요. 왜? 내가 냈으니까. 그죠? 아주 문제 좋은 문제입니다.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사고를 할 수 있는 문제예요. 거주자인, 거주자로 딱 나왔네. 그러면 앞에 이 개인이란 말 안 써도 거주자 나오면 무조건 개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개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법인이 아닌 자로 생각하시면 돼. 개인. 그럼 개인 갑이 거주자인 을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다가 갑이 을로부터 취득해요. 취득자는 갑이에요. 을로부터 취득한 거예요. 을이 양도자야. 그리고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다가 병에게 이제 양도 있어. 그러니까 거주자 갑이 을로부터 부동산 취득해서 좀 보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병에게 팔았어요. 자, 그러면 갑의 부동산 관련 조세 납세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으로 물어봤어요. 틀린 것. 자, 주어진 조건만 고려해야 돼. 주어진 조건만. 다른 건 생각하지 마시고 주어진 조건만. 자, 1항. 갑은 을로부터 매매로 취득했다면 원칙적으로 사실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하는 거예요. 사실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날로 보는 거죠. 매매 등 유상취득의 취득식은 언제로 봐?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그래서 사실상 잔금지급일 취득일로 보고 취득세를 신고 기한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돼.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취득한 날이고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가 법정 신고 기한입니다. 60일 이내에 법정 신고 기한까지 취득세 신고하고 납부해야 됩니다. 맞아요. 매매 등 유상취득 지방세법은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이다. 그리고 취득세는 사실상 잔금지급일인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법정 신고 기한이 된다. 60일 이내 신고 납부해야 된다. 동그라미 2번. 갑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했죠. 취득했어. 근데 재산세 과세 기준 6월 1일까지 갑 명의로 갑이 을로부터 취득을 했어. 그러면 갑 명의로 이전 등기를 안 쳤네. 재산세 과세 기준 6월 1일까지 등기를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갑 명의로 등기를 안 친 거야. 그러면 누구 명의로 돼 있어? 매도자 을 명의로 돼 있잖아. 공부상 소유자. 그러면 을 공부상 소유자야. 공부상 소유자 을은 그래. 을은 재산세와 관련하여 이거 을을 공부상 소유자라고 써요. 공부상 소유자는 지금 을로 돼 있어 지금. 재산세 과세 기준일. 공부상 소유자 을은 그래. 을은 부동산 소재지가 재산세 납세지예요.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 지자체 장한 때 소유권 변동 사실을 꼭 신고할 의무가 있어요. 재산세 과세 기준일까지 양수자 명의로 등기가 안 돼 있으면 공부상 소유자는 이거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됐다 이런 사실을 신고할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예? 신고할 의무가 있다. 맞아요. 요 동그라미 2번 지문 아주 좋은 지문이에요. 이건 하여튼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까지 간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상태라면 공부상 소유자 을은 부동산 소지지가 납세지자 재산세 해당 지자체 장한 때 이러한 사실 소유권 변동 이런 사실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 그죠? 자, 신고는 과세 기준일로부터 15일 이내 해야 돼요. 신고는 언제까지 한다? 과세 기준일로부터 며칠 이내? 15일 이내에 신고가 돼야 됩니다. 소유권 변동 신고. 재산세 신고, 소유권 변동 신고는 과세 기준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한다? 15일 이내로 한다. 오케이. 과세 기준일로부터. 됐습니다. 자, 이거 넘어갈게요. 1, 2번 다 맞아. 동은 3항입니다. 갑이 이제 취득 현자죠. 그러면 갑이 종부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죠. 신고 납부하고자 하게 된다면 과세 표준과 세금을 이때까지 신고해야 돼. 해당 연도 10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해당 세무사장한테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신고를 할 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확정되죠. 신고 납부 방식으로 할 수 있어? 그러면 10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신고해 줘야 돼.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에 의해서 종부세가 확정돼 버려요. 신고하게 되면 신고로 확정.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입니다. 갑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1억 원으로 매매로 취득했네. 1억 원으로. 그러면 50만 원 초과 취득이니까 무조건 취득돼야지. 근데 아직 취득세 제척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 그럼 취득세 제척 기간이 아직 안 지났다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아직 소멸이 안 된 거지. 그럼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멸이 안 됐다면 취득세로 계속 부과돼야 돼. 등록면허세는 납세의무가 없다. 만약에 취득세 제척 기간이 이미 경과돼 버렸다. 그 취득 물건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있다요. 근데 취득세 제척기간이 아직 안 지난 상태에서는 무슨 세금으로 부과된다? 취득세로 부과된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취득세 제척기간이 이미 경과된 그 취득 물건이라면
그때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멸이 됐으니까 그때는 뭘로 낸다? 등록면허서로 내야 돼. 아직 재직기간 경과되지 않았다. 취득세 재직기간 경과되지 않았다. 그러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등록면허서는 납세의무가 없다. 맞아. 그 다음에 동그라미 5항입니다. 갑이 병에게 나중에 부동산을 팔게 됐네.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해 버렸다. 이때는 예정신고 대상에서 제외. 틀렸네.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하더라도 예정신고 대상에 이를 뭐한다? 포함한다 그래야 돼. 제외한다에 포함한다요. 포함한다 그래야 돼.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하더라도 예정신고 대상에 포함한다 그래야 돼. 그래서 5번이 잘못된 겁니다. 얼마나 문제 좋아요. 뭐 어디 나오는 문제 봐봐요. 자, 그 다음에 11번 하나 더 보겠습니다. 종합문제예요, 이것도. 자, 거주자 갑은 2023년 5월 10일에 취득된 거야. 누구로부터? 국내 소재, 국내과 주택을 10억 원의 매매로 취득했네. 매매로 나온 순간, 유상 취득이네. 그러면 10월 현재까지 계속 소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조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리는 것. 이거는 이제 갑이 을로부터 취득해가지고 지금 안 팔고 2023년 10월 현재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취득은 5월 10일 날 취득했어도 재산세는 6월 1일 날짜로 돼요. 재산세는 언제 날짜로 된다? 6월 1일 날짜로. 종합부동산세도 6월 1일 날짜, 6월 1일.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율이 매년 6월 1일이야. 취득세는 취득한 때가 되고. 자, 그러면 틀린 거 그랬어. 1항. 거주자 갑의 취득세는 언제 납세의무가 성립돼? 취득하는 때, 취득한 날인 2023년 5월 10일에 납세의무 성립이야. 취득하는 날, 취득세는 취득한 때. 그리고 취득한 날부터 매매예요. 매매 등 유상 취득은 취득한 날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하고 납부해야 됩니다. 신고하고 납부해야 돼. 취득자, 갑이 취득세 신고 납부해야 돼. 취득할 때 납세의무 성립,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해 줘야 돼. 그리고 동그라미 2항, 거주자 을은 이제 갑에게 양도한 사람이야. 을은 갑에게 양도한 사람이라니까. 양도자. 갑은 취득자요. 갑은 취득자고 을은 양도자야. 그럼 을의 예정신고, 양도세 예정신고해야지. 양도세 부동산에 국내 소유 주택 아닙니까? 부동산. 그럼 주택이니까 양도일에 속하는 3월달, 5월 10일 양도일이 5월 10일이지. 그럼 5월달 양도일에 속하는 그 달의 말일. 그럼 5월달 말일이죠. 5월달 그 달의 말일 날짜. 5월달 말일 날짜. 양도일에 속하는 그 달의 말일인 5월 말일 날짜로 납세의무는 성립해. 5월 10일 날 양도했어도 언제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세의무 성립된다? 양도일이 속하는 그 5월 달의 말일 날짜로 납세의무 성립돼. 그럼 그 달의 말일 날짜 납세의무 성립되는 5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인 7월 말까지 뭘 해줘야 된다? 예정신고 납부해야 된다 이거예요. 5월 달에 양도했으니까 5월 달의 말일 날짜로 납세의무 성립, 달의 말일 날짜로 성립했고 그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인 7월 말까지 예정신고해야 되죠. 오케이. 동그란 3항입니다. 거주자 갑의 취득한 거죠. 5월 달에 취득. 그러면 납세의무는 5월 달에 취득해도 6월 1일 날짜로 재산세. 갑의 재산세 납세의무는 6월 1일 날짜로 성립되죠. 그리고 재산 소재지, 주택 소재지가 납세죠. 납세지 지자체장이 과세표준과 세금을 확정해서 부가징수, 즉 납세 고지서를 발급해 징수됩니다. 재산 소재지가 납세지다. 재산세 6월 1일 날짜로 납세의무 성립, 재산 소재지 납세지, 주택 소재지 해당 지자체장이 과세표준과 세금을 확정해서 나한테 부가징수, 갑에게 부가징수한다. 맞아요. 동그라미 사항 지문이죠. 납세자 갑에게 사기 등 부정한 행위가 없다. 특례 채측기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종합부동산세 5년이라고 그랬죠. 납세의무 성립일이 6월 1일이죠. 그럼 6월 1일 납세의무 성립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종합부동산세 부과할 수 없다. 재산세도 적용이라고 써놔요. 재산세도 적용. 보통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일반적으로 제척기간은 6월 1일부터 5년간이죠. 6월 1일 과세 기준으로부터 5년간. 오케이. 그 다음에 동그라미 5항입니다. 납세의무자는 선택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신고 납할 수가 있어. 맞아요. 여기까지. 근데 해필이면 과소신고가 돼버렸네.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가 틀렸다. 적용한다죠.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는 무신고 가산세는 없어. 무신고 가산세는 없지만 과소신고 시는 꼭 가산세가 적용합니다.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과소신고 시는 가산세가 부과돼. 그래서 5번이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5번이 틀린 것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11번까지 조세 총론 문제를 다 봤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잘하면 5문제도 맞힐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소는 이제 2문제가 출제되고 뭐 5문제까지 이런 거 11번 같은 문제, 10번 같은 문제 이런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나도 그래서 종합적으로 문제를 만들어 봤어요. 이제 우리 이제 지방세 편에서 2장 취득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득세는 이번 시험에는 세 문항이 출제될 걸로 예상됩니다. 세 문항이 제일 적게 낼 때가 2문제고 세 문항 정도 출제되고 특히나 이번에는 취득세 과세 표준에서 반드시 출제되리라 예상됩니다. 과세 표준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문제를 풀어보죠. 먼저는 이제 취득세 과세 대상이 있죠. 취득세 세금으로 과세되는 것, 과세 물건이라고도 하죠. 취득세 과세 물건. 지방세법에 규정돼 있다. 법률에 지방세법에 규정돼 있다. 이거 법률로 규정돼 있어. 이런 것을 취득했을 때만 취득세 세금으로 부과된다. 취득세 부과되는 대상, 이걸 과세 대상, 과세 물건이라고 그래. 가로 1번 부동산은 토지 건축물로 말하죠. 부동산부터 가로 5번인 해원지 해운권까지 이것만 우리가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렇게 취득세 과세 대상인 가로 1번 부동산부터 가로 5번 해운권까지를 앞으로 우리가 부동산 등이라고 그래요. 취득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 등 그러면 이런 걸 말합니다. 여기서 이것도 취득세 과세되고 있다는 거예요. 요거 임목도 취득 대상이고 해운권도 취득 대상이네. 이거 골프 해운권이나 콘도 해운권 같은 거, 골프 해운권, 콘도 해운권, 그다음에 종합체육시설 이용 해운권이라는 것, 그다음에 승마 해운권도 취득 대상이네. 요트 해운권까지. 여러분들이 이미 갖고 있는 사우나 해운권은 해당 사항이 아니에요. 사우나 해운권은 여기 안 들어가요. 여기 안 들어갑니다. 승마 해운권이나 요트 해운권은 들어가요. 이것도 안 들어가요. 미용실 이용권이. 여러분들 또 미용실 이용권은 취득해서 돈 주고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뭐 그 있잖아요. 요즘 뭐 미용실 지나다 보면은 10번 뭐 그 할 수 있는 것에 얼마 이렇게 그 10번 머리 자를 수 있거나 뭐 10번 파마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이용권을 취득할 때 취득 내 안 내? 안 내. 열거되지 않기 때문에 승마행권이나 요트행권은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차량 등도 대상이 되는 거고, 그러면 취득세 과세 대상이 이렇게 괄호 1번 토지 건축물 부동산부터 해운권까지고, 혹시라도 시험 문제에서 취득세 과세 대상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 나오면 거의 특허권의 취득이 정답으로 나와요. 특허권의 취득은 취득 대상 아니네. 하나 더. 요것도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는 대상이 돼. 근데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 대상은 아니에요. 특허권의 취득이나 또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의 취득 등 이런 것들은 취득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차량이나 기장비, 선박항공기 이 네 가지는 취득세 과세 대상은 돼. 근데 제조 조립을 통한 제조회사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서 원시적인 취득은 취득세 부과 안 돼. 차량 등은 꼭 승계취득만 해. 차량 등은 무슨 취득만? 승계취득만. 그러나 토지와 건축물 부동산은 원시취득도 포함돼. 토지 조성 원시취득 포함하여 차량이나 토지랑 건축물은 원시취득도 취득세 부과되는데 차량, 기장비, 선박항공기 네 가지는 승계취득에 대해서만 취득세 과세한다 이 말이에요. 원시취득은 과세 안 하고요. 차량 등은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있는데 너무 잘 내죠. 특히요. 꼭 요 네 개는 꼭 아셔야 돼. 우리 여러분들이 요 등기 등록을 쳐야 돼. 부동산이나 차량 등이나 광업권 등 이런 것들은 민법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부동산이나 차량이나 광업권 등은 등기 등록을 쳐야 돼. 근데 등기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하면 취득 물건, 그 취득된 물건의 소유자나 양수인은 사실상 취득하면 무조건 뭐요? 취득자로 보고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앞으로 부동산 등의 경우는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의 취득에 대해서는 그 취득자로 본다는 거야. 취득 물건의 소유자나 양수인, 취득 물건의 소유자 양수인은 자기 앞으로 등기 안 쳐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출제된 거 이거 아니에요. 이거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자가 승강기 등 따로 가설했다. 그러면 임차인이 승강기를 다 별도로 가설하더라도 누가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그 주체구조부하고 임차인이 가설된 승강기랑 다 함께 취득으로 봐버려요.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가설한 승강기랑 함께 취득으로 봐버립니다. 그러니까 주체구조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설한 것이랑 함께 다 취득으로 봐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주체구조부하고 다른 사람이 가설된 승강기랑 함께 이렇게 취득하는 것을 싸잡아서 취득이라고 그래요. 싸잡아서. 누가 싸잡아서 취득으로 본다?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가설한 자가 취득자로 보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가설한 자로 틀리게 내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조합 주택용 부동산이라고 나와. 조합 주택용 부동산은 해당 그 조합원으로 가야 돼요. 주택조합 그러면 안 돼. 그 조합원이 그래야 돼요. 조합원이. 자, 여기요.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도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어요. 비상장법인 50% 초과, 50% 초과. 과점주주 경우도 취득으로 보는 거지. 단 설립 시 과점주주는 제외되죠. 취득으로 안 봅니다. 이거. 설립 시의 과점주주는 이를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설립 시 과점주주가 되더라도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죠. 이렇게. 자, 그래서 취득세 납세 문자 내용을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또 이 취득의 형태에서 이것도 좀 잘 출제되는데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 등의 취득은 원칙은 증여취득으로 보잖아. 증여취득. 배우자나 직계 존속이나 직계 비속인 부모 자식으로부터 취득에 대해서는 원칙이 증여취득으로 봐야 돼. 다만 요 4개요. 요 4개. 동그라미 1, 2, 3, 4. 요 4개는 무슨 취득으로 본다? 유상취득. 특히요. 공매에 잘 나오지. 공매. 공매로 인한 취득은 배우자로부터 취득하더라도 무슨 취득이요? 유상. 공매를 통해서 취득되면 무조건 유상취득으로 가야 돼. 무조건 유상취득으로. 또 등기 등록이 필요한 이 말이 들어가야 돼. 등기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 등을 서로 부부끼리 교환했다. 직계 존비속 부모 자식 간에 교환하는 경우도 무슨 취득이다? 유상. 공매를 통하여 또 등기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 등을 서로 교환하는 것 뭐 이런 거 유상취득이죠. 또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됐죠. 취득의 대가를 지급했다 이런 사실을 증명해주면 이런 것도 유상취득이죠. 그 다음에 가로 2번은 이제 부담부증여죠. 부담부증여는 자 이것만 생각하면 돼. 채무액 3억의 빚이 있는 그런 부동산이 있어. 저당권이 3억 원의 빚이 차입금이 설정된 그런 5억짜리 토지가 있어. 그럼 5억짜리 토지를 내가 증여받았어. 근데 채무액 대출금 3억의 빚을 그것도 내가 내 빚으로 인수하고 그러면 3억의 채무를 내 빚으로 인수하면서 5억짜리 부동산 증여받았다. 이게 부담부증여로 취득된 거죠. 채무 3억을 끼고 5억짜리 증여받았다니까. 그러면 채무액 3억에 대해서는 무슨 취득이요? 유상. 채무액이 유상이야. 채무 인수액 3억의 빚을 내가 인수한 금액은 유상취득. 그럼 5억에서 채무액 3억을 뺀 이외 나머지 부분 뭐요? 증여취득. 채무액이 유상이다. 채무액이 제외된 부분이 증여인 무상취득이다. 채무액이 유상이다라고 꼭 아셔야 돼.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에서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거. 취득세 과세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자, 1항은 토지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 지목 변경, 토지가액 증가. 이거 취득으로 봐요. 취득세 과세입니다. 이거. 취득으로 보고 토지 지목 변경 가액 증가 무조건 취득으로 해당돼. 그 다음에 이 동네 2번 임시건축물이요. 사치성 재산은 제외되고 사치성인 고급오락장 고급주택은 제외하고 임시건축물이요. 임시흥행장 등 그러한 임시건축물은 존속기간이 1년 초과되면 과세돼. 1년이 초과되지 않는 경우는 비과세예요. 1년이 초과되지 않으니까 비과세예요. 부과되지 아니한다. 비과세. 정답은 2번이죠. 임시건축물의 경우는 두 가지만 세금이 돼. 1년 초과된 경우하고 하나 더 고급오락장, 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에 해당되는 경우. 임시건축물인데 고급주택이나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에 해당이 되면
취득세 무조건 부과되고, 그 다음에 또 사치성 재산이 아니더라도 임시건축물이 존속된 기간이 1년이 초과되면 과세돼. 근데 여기는 사치성 재산은 제외되고 임시건축물이요 1년이 초과되지 않았다. 그럼 비과세지.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3항은 부동산을 토지 건물을 사실상 취득했지 내가 민법이나 관계법령에 따라 등기하지 않은 경우도 취득으로 보고 과세돼. 이것도 과세돼. 자, 그 다음에 4번은 공유심의 매립 간척으로 토지 조성. 이거 4글자 써야 되겠네. 원시취득. 무조건 이거 원시취득도 취득으로 봐. 토지 건축물은 원시취득도 취득세 내야 됩니다. 원시취득도. 자, 그 다음에 동그란 우항 지문을 볼게요. 동그란 우항 지문 건축물이 이전이다. 이전도 취득이요. 무조건요. 이전도 다 취득이요. 근데 종전가액을 초과되지 않는 경우에 건축물이 딴 데로 옮겨진 건데 그것도 취득세 내야 돼. 표준세율. 표준세를 내야 돼. 근데 종전 건축물 가액을 초과되지 않았네? 그럼 종전지 건축물을 그대로 딴 데다 옮겼네? 그대로 옮겼네? 그러면 종전 가액을 초과되지 않고 옮기기만 했네? 그럼 표준세율에서 빼줍니다. 빼줘. 중과 기준세율. 중과하기 위한 기준세율이 있죠? 이 중과 기준세율이 1천분의 20, 2%죠? 이 2%를 빼가지고 적용합니다. 빼가지고 적용해요. 빼가지고 적용한다. 건축물의 이전도 취득세 냅니다. 표준세율로 취득세 내야 돼. 건물 이전, 건축물 이전 취득세 냅니다. 근데 종전 건축물 가액을 초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했어요. 그럼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2%를 빼주게 되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몇 번만 부과되지 아니한다? 그래, 임시건축물인 1년 초과되지 않는 2번만 부과되지 않죠? 2번만 부과되지 않고 나머지 다 부과돼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지문들이에요. 오케이.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3번 취득세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죠. 자, 1항 조합주택용 이거 조합주택용 조합원용으로 취득을 해. 조합주택용 부동산이라고 돼 있어. 당해 조합원용이란 말. 그래서 조합주택용 부동산의 경우는 해당 그 조합원이 취득자의 그 조합원이 맞는 거네. 지금 옳지 않은 걸 찾아야 돼. 맞는 거네요. 동그라미 2항이죠.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각자에다 비추려.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 과세물을 각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상속으로 부동산 취득하면 각자가 상속받은 그 과세 물건을 각자마다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각자마다 취득으로 본다. 동그라미 3번 재산분할인의 민법 규정에 따른 재산분할의 경우로 취득이 됐습니다. 이거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취득세 납세무가 없다. 아닙니다. 3번이 틀렸네. 민법 규정에 따른 재산분할의 경우도 이를 취득으로 봅니다. 취득으로 봐요. 근데 취득으로 보는데 근데 다만 표준세율에서 좀 빼줘요. 표준세율에서 재산분할은 중과 기준세율을 빼주게 되죠. 중과 기준세율인 1천분의 20, 2%를 빼가지고 적용합니다. 빼가지고 이를 적용한다. 빼가지고 적용한다. 적용되는 세율 빼가지고 적용됩니다. 앞으로 민법 규정에 따른 재산분할의 경우에도 취득으로 봅니다. 취득세 납세무가 있어요. 모든 취득이요, 우리.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를 빼주는 이렇게 특례 적용합니다. 특례 적용한다. 특례 적용세율이죠. 오케이.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재산분할을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면 틀려버린 거지. 물론 양도로는 보지는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양도로는 보지는 않아요. 그럼 양도소득세 납세무는 없어. 근데 취득으로는 봐요. 취득세 2% 빼줘야 돼. 2% 빼준다. 됐습니다. 다음 질문을 보죠. 동그라미 4번이죠.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을, 직계비속은 그러면 자녀라고 생각하시면 돼. 직계존속은 부모라고 생각하면 돼. 부모. 그러면 자녀가 부모의 부동산 등을 매매로 취득할 수 있잖아. 이때 직계비속의 다른 재산으로 처분하여 직계비속이 다른 재산을 처분해 가지고 그 대가 취득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이라고 돼 있죠. 입증이란 말, 증명이란 말 나와. 그러면 이때는 유상취득으로 보는 거지.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의 부동산 등은 취득은 원칙은 증여 취득이잖아. 원칙은 증여 취득.
근데 취득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됐으니까 당연히 유상취득으로 봐야 되지 않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차량 등 종류 변경도 취득으로 보죠. 토지 지목 변경도 취득으로 봐. 누가 납세무자냐? 변경 시점의 소유자가 꼭 납세무자가 됩니다. 누가 납세무자다? 변경 시점. 변경 시점으로 써줘야 돼. 토지 지목 변경, 가액 증가도 취득이다. 차량 등 종류 변경, 가액 증가도 취득이다. 변경 시점의 소유자가 돼야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틀린 것은 몇 번이 틀린 겁니까? 동그라미 3번이 틀린 것이 되죠. 자, 그 다음 이제 지방세법의 취득식이죠. 자, 당연히 우리 이제 지방세법의 취득식이 올해 출제될 수가 유력한데 개정됐기 때문에 취득의 형태에 따라 다르죠. 취득 형태에 따라서 보통 이제 매매 등 유상취득은 무조건 시험에 되죠. 나오면 매매 등 유상취득. 앞으로 매매 여기서 등기니까 교환도 들어가. 매매나 교환 등의 대가를 지급하고 유상으로 취득하면 내가 대가를 주고 사는 거잖아. 그러면 실제로 잔금을 주는 날이 취득한 날이야. 사실상 잔금 지급일입니다. 작년하고 틀려요.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다. 단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이 확인할 수 없게 됐다면 그때는 그 계약상으로 가야 돼.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확인이 안 되면 그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로 가야 돼. 근데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이 혹시라도 명시되지 않은 경우요. 그러면 그 계약일로부터 며칠이요? 60일. 60일이 경과한 날이 취득한 것으로 보죠. 근데 이렇게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취득한 날인데 취득일 전이란 말 들어있어. 취득일 전에 등기나 등록을 해버렸네. 그러면 무조건요. 빠른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죠. 이렇게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취득일인데 이보다 등기 등록이 빠르면 빠른 등기 등록이 돼야 돼. 빠른 등기 등록일. 이렇게 매매 등 유상 승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부 취득 있죠. 연부 취득은 2년 이상 걸리는 거죠. 특히요, 원칙이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다라는 거예요. 최종으로, 마지막으로 연부금 지급일로 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연부금 돈을 주는 날이 아니라 이거는 그때마다 매번 그때마다 사실상으로 연부금 돈을 주는 날이다. 근데 연부금이 아직 지급이 안 된 상태에서 등기 등록을 또 빨리 하는 경우가 있어.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 취득일인데 연부금 지급일 전에 등기나 등록을 치게 되면 등기 등록이 빠르죠? 빠른 등기 등록일. 자, 이번에 요 무상승계 낼 가능성이 있죠. 증여나 기부 등의 무상취득은 계약일이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계약일. 물론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상속 개시일 날. 앞으로 증여 무상취득은 계약일에 취득일로 한다. 상속은 상속 개시일에 취득일로 한다. 근데 이것도 취득일 전에 등기 등록이 빠르네. 등기 등록이 빠르면 뭐요? 빠른 등기 등록일이 됩니다. 빠른 등기 등록일. 그리고 이렇게 남의 거를 이전합니다. 이전할 때 매매로 이전하면 유상승계, 증여, 기부 등으로 이전하면 무상승계죠. 이렇게 증여 등 무상승계로 내 것으로 이전해야 돼. 또 매매 등 유상승계로 내 것으로 이전해야 돼. 그러면 이전 등기를 쳐야 되는데 아직 등기 등록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말이 중요해.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예요. 아직 등기 안 쳤어. 이 상태에서 취득일로부터 꼭 60일에 60일.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안에 매매 계약, 증여 계약이 매매 등 이런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화해 조서 등으로 입증을 해버려요. 60일 안에 입증이 돼버려. 계약 해제 등 이런 사실이 입증되면 나를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두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돼.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됐다는 이런 사실을 입증하면 나를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자, 여기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자세히 있고 나머지는 그냥 건너가겠는데 요거 좀 주의하면 돼요.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 원취득 꼭 등기일이다 그러면 안 돼요. 매립 간척으로 토지 원취득은 등기일로 나면 절대 안 됩니다. 등기된 날이 아니라 공사준공 인가일이다. 물론 이제 인가일 전에 허가 등을 미리 받으면 사실상 사용이 빠르면 빠른 날이 되겠죠. 일단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에 대한 원시 취득에 대해서는 그 등기일이 취득일이다 그럼 틀려요. 등기로 나면 안 되고 공사준공 인가일이다. 인가일보다 빠른 날이 있으면 빠른 날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나머지는 생략하고. 자, 14번 보겠습니다.
자, 취득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러네요. 취득 시기. 오, 앞에 지방세 법령이네. 우리 두 군데가 있어. 지방세 법령도 있지만 소득세 법령으로 따로 있어요. 소득세 법령에 따른 양도비 취득 시기가 따로 있어요. 소득세 법령과 지방세 법령이 있는데 이거 지방세 법령이야. 자, 1항 토지 지목 변경이죠. 그럼 지목 변경은 사실상 변경된 날이 있고 공부상 날짜 변경된 날이 있어. 그 중에서 빠른 날로 하는 거 맞아요. 빠른 날로. 근데 다만 있어. 지목 변경일 이전에 사용을 해버렸네. 그러면 그때는 또 뭐요? 그 사실상 사유일이네. 원래는 이제 그 지목 변경일 공부상하고 사실상 변경일 좀 빠른 날로 하는데 그 이전에 사용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쩐다? 사실상 사유일. 맞네요. 동그라미 2항 지문 볼게요. 동그라미 2항 지문. 자,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돼 있네.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60일이란 말 들어있네. 해제 사실, 계약 해제 사실이 화해 조서 등으로 입증됐다. 그러면 나를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네 글자로 취득 무효죠.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래야 되겠고 맞네요.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60일 내 해제 사실만 입증되면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취득 무효? 맞아요. 동그라미 1항도 맞고 동그라미 2항도 맞아요. 동그라미 3항이죠. 자, 우리 이제 주택조합이 주택건설 사업이란 말 돼 있어. 주택건설 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기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취득이죠. 이거는 사용검사 무조건 받은 날이 취득이래. 조합원에게 기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이를 우리가 비조합원용 토지 취득이라 그래. 비조합원용, 조합원에게 기속되지 아니하는 토지가 취득됐어. 그러면 주택건설 사업을 하면서 그러면 사용검사를 받은 날이 돼요. 근데 혹시라도 여기가 요 주택법이 아닙니다. 주택법이 아니라 도시 및 정비, 환경정비사업법 등 그런 법률에 따른 여가 재건축 사업이란 말 나와. 재건축 사업으로 나오면서 조합원에게 기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이렇게 나와.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이런 날이 취득한 날이에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다시 한번 재건축 사업으로 나오면 얘가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고시일에 취득일로 한다. 틀리게 나와. 고시일이 들어가면 고시가 들어가면 고시일의 다음 날. 재건축 사업 조합원에게 기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취득. 그러면 소유권 이전 고시일에 뭐야? 다음 날에 취득일로 이렇게 돼야 돼. 일단 지금 1, 2, 3번 다 맞아요. 1, 2, 3번 다 맞아. 동그라미 4번 지문입니다. 민법 규정에 따른 점유로 인한 취득. 지방세 법령이야. 법령은 민법상 점유로 인한 취득은 지방세 법령은 취득 물건의 점유 개실이 아니에요. 그 부동산의 등기일 또는이라고 그래. 또는 등록일로 가야 됩니다. 민법 규정에 따른 점유로 인한 취득이 나오면 지방세법은 등기일이나 등록일입니다. 물론 소득세 법령은 점유 개실이 맞아. 소득세 법령상은 점유로 인한 취득은 점유를 개시한 날이 돼요. 근데 소득세법은 점유로 인한 취득은 점유 개시한 날이 소득이 생긴 날이 맞아요. 그러나 지방세 법령으로 물어볼 때는 민법 규정에 따른 점유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시효 취득의 경우는 등기일이나 또는 등록일에 취득일로 한다요. 지방세 법령은 등기일이나 등록일 점유로 인한 취득, 시효 취득. 소득세법은 점유를 개시했나 그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입니다. 일단 4번이 정답이 나왔고 틀린 것. 동그라미 5항은 매립 간척으로 토지를 원취득이네. 그러면 공사준공 인가일로 한다. 글쎄요. 인가일. 등기일로 나오면 안 돼. 인가된 날. 다만 인가일 전에 사용 승낙이나 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뭐 한다? 빠른 날. 그 중에서 빠른 날로 하면 되는 거죠. 빠른 날이다. 맞습니다. 4번만 틀렸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죠. 취득세 과세표준인데 이 취득세 과세표준은 100%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핵심 부분 설명하고 문제 한 문제 풀고 좀 세트할게요. 일단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도록 돼 있고 연부로 취득 2년 이상 걸쳐서 연부로 취득되면 그때는 해당 연부 금액으로. 자, 이게 취득세 과세표준의 기준입니다. 기준. 일반적 기준이라고 그래.
취득세 과세표준 일반적 기준. 앞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했다. 그러면 취득세 과세표준은 언제 당시 가액으로 한다?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연부취득은 매번 지급되는 연부금액이요. 이 연부금액은 매회 지급되는 거예요. 매번 실제 지급되는 거예요.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우리가 연부금액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을 연부금액이라고 그래요. 이게 일반적 기준이요. 그러면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일반적 기준이.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등을 증여 등 무상 취득을 하게 되었다라고 나와. 그러면 이때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고 했어. 방금 일반적 기준이. 그러면 공짜로 취득했다. 증여 등 무상 취득했다. 그러면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그럼 취득 당시 가액은 그랬어. 취득 당시 가액은 무상 증여 등 취득이요. 이번에 개정됐습니다. 이거 별표 3개잖아 이거. 그러면 취득 시기 현재, 취득한 날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불특정이요.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매매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이걸 5글자로 뭐요? 시가 인정액으로 합니다. 통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통상적인 거래 가격. 이걸 시가 인정액으로 합니다. 물론 상속은 그대로 시가 표준액으로 해요. 상속은 시가 표준액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증여 기부 등에 의한 무상취득 시가 인정액. 단 상속으로 인한 무상취득은 시가 표준액이 취득 당시 가액이 됩니다. 나머지는 대가가 있는 것들은 다 사실상 취득 가격이라고 하면 돼. 자, 부동산 등을 매매 등 유상거래했다. 나머지는 다 매매 등이면 내가 대가를 주고 취득된 거 아니야, 대가를. 그럼 뭘로 하면 돼? 취득 당시 가액은 매매 등 유상 취득의 취득 당시 가액은 당연히 사실상의 취득 가격에 사실상 취득 가격을 한다라는 것.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사실상 취득 가격에서 혹시라도 대가를 일시급으로 지급해서 할인을 받을 수도 있지. 깎아지는 것. 그러면 그때는 할인된 금액. 다 이거 처음부터 새로 강의하면 안 돼. 이거 문제 풀어야 돼. 지금 문제 푸는 거야.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핵심만 지금 보는 거예요. 문제를 빨리 풀려고. 원시 취득도 뭐요? 원시 취득 건물 신축한 원시 취득도 취득 당시 가격. 결론이요. 사실상 취득 가격. 원시 취득의 경우도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그러죠. 물론 단서는 있죠. 단서는 있습니다. 부동산 등을 한꺼번에 내가 일괄적으로 취득되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이걸 구분해야 돼. 구분. 취득 가격을 구분해야 되는데 구분되지 않게 되면 나눠주면 돼. 구분이 안 되면 한꺼번에 취득된 금액을 나눠주면 돼. 시가 표준의 비율로 나눠주면 돼요. 한꺼번에 취득했다? 그러면 구분한다? 취득 가격이 따로따로 구분되지 않으면 각각 구분하면 된다. 뭐를 이용해서? 시가 표준의 금액을 이용해서 구분해 주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취득으로 보는 토지 지목 변경, 취득으로 보는 거, 이것도 당연히 이것도 증가된 가액에 해당하는 이것도 뭐요? 사실상 취득 가격이요. 결론이요. 증여 등 무상 취득에 대해서는 시가 인정액, 통상 거래되는 시가 인정액, 상속은 그대로 시가 표준액. 나머지는 전부 다 뭘로 하면 돼? 사실상의 취득 가격. 나머지는 전부 다 사실상의 취득 가격. 그러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과점주주는 이렇게 한다는 것만 알면 되겠죠? 과점주주는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도 취득으로 봐. 항상 과점주주 그러면 요거 생각하면 돼. 비상장법인이 부동산 등 총 10억을 가지고 있다. 부동산 등을 총 10억을 가지고 있다. 비상장법인이. 근데 그 법인이 지금 10만 주가 발행된 상태거든. 그 법인 전체 주식 수는 10만 주가 발행돼 있어. 근데 나하고 내 가족을 특수관계자라고 그래. 그러면 나하고 내 가족 특수관계자가 6만 주를 갖고 있어. 그러면 법인의 10만 주 전체에서 나하고 내 가족 6만 주를 갖게 되면 50% 초과되지? 50% 초과되는 내 가족을 뭐라고 그래? 과점주주라고 그래. 과점주주. 그러면 10만 주 중에 전체 10만 주 중에서 나하고 내 가족 과점주주가 6만 주를 갖고 있으면 60% 아니에요? 60%? 그러면 과점주주 지분 비율을 그 비상장법인의 부동산에다 곱하기 비상장법인의 부동산 등에다 나의 과점주주 지분 비율 60% 곱해버려.
그럼 곱한 금액인 6억을 뭘로 본다? 취이득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취이득세 과세 표준이요. 과점주주의 취이득세 과세 표준은 이렇게 계산, 이렇게 계산, 이렇게 계산. 단 설립 시 과점주주는 취이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너무 별표요. 설립 시 과점주주는 취이득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자, 그러면 문제 자 15번을 보고 바로 쉴게요. 15번 하나 풀고. 자, 취이득세 과세 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네요. 내가 부동산을 취이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매입한 국민주택 채권, 매입한 국민주택 채권을 부동산 취이득 이전에 해당 금융기관에 팔아버리지. 누가 채권 만기까지 갖고 가 바로 팔지. 그러면 채권 매각에 따라 사손이 생기죠. 이것도 뭐요? 소화성 취이득가격에 포함되는 항목이에요. 부동산 취득할 때 매입한 국민주택 채권을 만기 전에 금융회사, 금융기관의 매각으로 인한 매각 차손은 사실상 취득가격의 금액에 포함해줘야 돼요. 포함해준다. 동그라미 2번 부동산 등을 한꺼번에 취득했다. 그러면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않았다. 나눈다.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다.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취득할 때 구분되지 않으면 나눈다는 것만 하면 돼. 나눈다.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지목 변경으로 돼 있네. 지목 변경. 지목 변경은 든 비용이 입증되면 그 입증된 비용으로 말도 안 되게 돼 있어. 3번이 틀렸습니다. 그냥 토지 지목 변경으로 인한 경우는 이렇게 돼 있어. 증가한 가액에 대한 사실상의 취득 가격으로 합니다. 지목 변경도 뭘로 한다고요? 사실상의 취득 가격이 사실상 취득 가격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지목 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에 대한 지목 변경이 되면 토지 가격이 증가되죠. 그러면 그 증가된 가액에 대한 뭘로 한다? 사실상 취득 가격. 지목 변경, 사실상 취득 가격을 해야 돼.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무조건 틀려. 무조건 지목 변경, 증가한 가액에 대한 사실상 취득 가격을 한다. 요 말이 아니면 무조건 틀려. 정답은 3번이 틀린 겁니다. 동그라미 4번. 자, 과세 표준을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하는데 취득 대금을 일시급으로 지급했네. 일정 금액 할인받았네. 그럼 당연히 뭐요? 할인된 금액으로. 맞아요. 동그라미 4번, 5번 원시취득. 원시취득도 취득 당시 가액은 밑줄 사실상 취득 가격. 원시취득도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합니다. 그래서 취득세 과세 표준에 대해서 내용 좀 간략하게 정리하고 일단 문제 한 문제 풀었어요.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과세 표준에 대한 문제가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